살다 보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스르르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알지 않아도 편하고 자주 보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딱히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사람 앞에서는 괜히 가슴이 느슨해지고 내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괜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사람을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군가는 나와 파장이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딱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이 훨씬 따뜻해지고 외로움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된 특징,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관계를 지켜야 하는지,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늦은 밤이고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직전의 시간이죠. 이 영상은 당신이 눈을 감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조용해지고 평온해지도록 잔잔한 호흡으로 천천히 이어질 겁니다. 혹시 오늘 조금 지치셨나요? 사람에게 마음이 상하거나 말 한마디에 괜히 서운해졌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디에도 서두를 필요 없고 누구에게 맞춰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누워서 천천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함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말보다 표정을 먼저 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밝혀졌습니다. 사람 간의 감정 전달은 말보다 표정, 눈빛, 숨결, 작은 움직임을 통해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은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 많지 않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없이도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은 말의 기술보다 마음의 감도가 높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올라갑니다. 서울에 사는 76세 한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분은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인데 남편분은 늘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만 보고도 알아챘다고 합니다. 아내가 어떤 날은 말이 줄어들면 오늘은 많이 피곤했구나. 아내가 괜히 부엌을 맴돌면 도와달라는 신호구나. 아내가 식탁에 과일을 조용히 올려두면 기분이 좋구나.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오래 살면 말보다 호흡이 먼저 들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흡이 먼저 들린다는 표현이요. 결국 마음이 통한다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거라는 뜻이겠죠.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그 편안함이 마음이 통한다는 느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관심입니다. 진심으로 상대에게 관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상대가 오늘 평소보다 말이 적은지, 표정이 어두운지, 눈빛이 피곤한지,
이런 작은 변화들이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다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봐도 안 보입니다. 매일 만나도 상대가 어떤 기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죠.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의 첫 번째 비밀은 관심입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신경 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74세 박 여사님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그분은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분이 있는데 말이 별로 없는 분이었대요. 처음엔 좀 불편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몇 달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됐대요. 그 친구분은 말은 없어도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분이라는 걸. 박 여사님이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힘들어하면 말없이 팔을 내밀어 주시고 날씨가 쌀쌀한 날엔 따뜻한 차를 미리 준비해 오시고 박 여사님이 우울한 날엔 말은 없어도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셨답니다.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 많은 친구는 많았는데 마음 편한 친구는 처음이에요. 말이 없어도 마음이 들리니까요. 이게 바로 말보다 표정을, 표정보다 마음을 읽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계산보다 배려가 빠른 사람입니다. 내가 더 했나? 저 사람이 덜 했나? 이런 계산이 빠른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마음이 절대 편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한 발 물러서 줄 줄 알고 상대의 입장을 순간적으로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호감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73세 김 선생님은 모임에서 늘 인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말이 재밌어서가 아니라 배려가 빠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물을 쏟아 당황하고 있을 때 김 선생님은 천천히 걸어가서 휴지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다행히 말라요. 사람 마음은 안 말라서 문제지. 그 한마디에 상대는 금세 밝아졌고 주변 사람들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건드는 게 아니라 달래는 겁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는 살면서 마음을 건드리는 사람은 많이 만나는데 마음을 달래주는 사람은 정말 드물게 만납니다. 마음을 달래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대가 실수했을 때 지적하지 않고 위로해주는 사람. 상대가 힘들어할 때 조언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상대가 부족해 보여도 비교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 70세 이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완벽주의자로 사셨대요. 뭐든지 잘해야 하고 남한테 뒤처지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사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자꾸 자책하게 되더랍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지?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한 친구분을 만나셨는데 그 친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선생님, 완벽할 필요 없어요. 우리 나이에 건강하게 오늘 하루 살았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록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선생님은 눈물이 났답니다. 평생 누구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있는 그대로도 충분하다고. 그날 이후 이 선생님은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조금 더 너그러워지셨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분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셨대요. 이게 바로 배려의 힘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이것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배려와 희생은 뭐가 다를까요? 배려는 상대를 위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희생은 나를 지우면서 상대를 채우는 거죠. 배려는 오래 갑니다. 하지만 희생은 언젠가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진짜 배려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도 챙기면서 상대 마음도 챙기는 거죠. 68세 정 여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남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힘든데도 참고 웃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내가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방법을 찾아요. 예를 들면 친구가 만나자고 하는데 오늘 정말 피곤하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만나면 안 될까? 대신 다음엔 내가 맛있는 거 살게. 거절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거죠. 이게 진짜 배려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배려는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 둘 다 편한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조용해지는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재밌게 해주는 사람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을 더 찾는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시끌벅적한 모임이 좋았다면 60대 이후에는 조용히 함께 걸어도 좋은 사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부담이 없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한 70대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과 있으면 집에 돌아와도 머리가 복잡해요. 근데 말이 없어도 편한 사람과 있으면 집에 와서도 마음이 잔잔해요.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함께 있을 때는 재밌는데 헤어지고 나면 피곤합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별로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헤어지고 나면 마음이 따뜻합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에너지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 에너지를 빼앗아 가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에너지를 충전시켜 줍니다.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사람은 대부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고 내 이야기는 안 듣고 불평과 불만이 많고 남과 비교를 많이 하고 분위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고 압박하지 않고 분위기를 가볍게 만듭니다. 72세 장 선생님은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2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두 분과만 만나도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과 있으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침묵이 불편하지 않고 그냥 함께 차 마시고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좋더라고요. 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에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마음 맞는 사람이 훨씬 소중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SNS 친구 1000명보다 진짜 마음 터놓을 친구 1명이 더 값집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나를 흥분시키는 사람보다 나를 안정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긴 하루를 마음 편안한 저녁으로 마무리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나머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째, 연락을 끊지 않는 겁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가끔 안부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잘 지내? 요즘 어때? 이 한마디면 됩니다. 둘째, 상대의 말을 기억해 주는 겁니다. 상대가 지난번에 무릎이 아프다고 했으면 다음에 만났을 때 무릎은 좀 어때? 물어보는 거죠. 이런 작은 관심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셋째, 서운한 마음이 생겨도 쌓아두지 않는 겁니다. 나이 들면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관계가 서서히 멀어집니다. 서운한 건 솔직하게 말하되 부드럽게 말하는 거죠. 넷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나이에 당연한 건 없어요. 함께 시간 내줘서 고맙고, 내 말 들어줘서 고맙고,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75세 한 선생님은 친구분과 40년을 함께 하셨는데 그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요. 오래 알았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관계가 식어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오래 알아도 감사는 계속 표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편한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나는 누군가에게 마음 편한 사람일까?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말투를 조금 천천히, 표정을 조금 부드럽게, 상대의 말 끝을 끊지 않고 기다려주는 그 태도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67세 최 여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인기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단 한 명한테라도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정말 좋은 깨달음이십니다. 100명에게 좋은 사람보다 한 명에게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가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이건 틀렸어, 이건 잘못됐어 하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둘째, 조언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고 조언하지 않는 거죠.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셋째,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저렇게 했는데 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죠. 각자의 삶은 다 다르니까요. 넷째, 속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상대가 천천히 걸으면 나도 천천히 걷고, 상대가 천천히 말하면 나도 천천히 듣는 거죠. 내 속도를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 알겠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걸.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외로움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얻으려 하기보다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에 두는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고 함께 있는 시간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71세 윤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면서 많은 걸 잃었어요. 건강도, 돈도, 지위도. 근데 단 하나 마음 맞는 친구 2명은 지켰어요. 그 2명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얻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더라고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것.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진짜 잘 사는 겁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꽤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말해 보세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그 마음이 전해질 겁니다.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통하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조금 더 부드럽게 감싸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에게도 조용히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천천히 잠드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기를, 당신 곁에 마음 편한 사람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